저번에 했던 소스 코드 여기까지 도착을 했을 텐데 완성을 했으면요. 저번 주에 만든 거 다시 한번 좀 보고 지나가면은 자 일단 node.app.js 해가지고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이 친구 보시면요. 자 이렇게 페이지가 있는데 우리가 페이지 이동을 하면 어때요? 화면이 전체 다 없어졌다가 딱 아예 다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방식을 저희가 멀티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가 바뀔 때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네트워크 창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트워크는 HTTP 요청이 다 보이는 부분이죠. 어때요? 게시글 리스트 보게 하면은 리스트 내용을 다시 서버한테 요청을 해서 받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이 멀티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이번에는 페이지가 변하지 않고 페이지는 가만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안에 있는 데이터 내용, 컨텐츠만 바뀌게끔 한번 구성을 해볼 건데 진행하기 앞서서 자, 요 서버 구조에 대해서부터 좀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흔히 뭐 아키텍처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가장 쉬운 방법을 채택을 할 건데 저희가 이제 이걸 만들고 나서 실제 사용자한테 서비스할 때 어떻게 서버가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보통 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은 프론트엔드 소스 코드와 그 다음에 백엔드 소스 코드가 아예 분리가 됩니다. 프론트엔드 소스 코드와 백엔드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같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백엔드 소스 코드하고 프론트엔드 소스 코드하고 아예 분리시켜서 개발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유지보수면이나 관리 측면에서 훨씬 더 쉬우니까요. 자, 근데 간혹 가다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분리가 돼서 개발이 되는 게 일반적이어서 일반적인 방식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백엔드 소스 코드하고 프론트엔드 소스 코드하고 아예 분리됩니다. 자, 백엔드 소스 코드는 API만 제공을 하는 친구예요, 보통. 자, 백엔드는 HTML 내용을 준비해서 HTML 내용을 주는 친구가 아니고요. 백엔드 서버는 보통 API를 만들고 이런 API가 있어 한 다음에 프론트엔드한테 제공을 해주는 서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서버를 두 개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백엔드 서버하고 프론트엔드 서버를 준비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해요? 자, 클라이언트가 프론트엔드 서버한테 요청을 먼저 보내요. 프론트엔드한테 야, 너가 가지고 있는 HTML과 JS 좀 내놔봐 하면은 프론트엔드 페이지가 HTML 내용 하고 JS 코드를 주면요. HTML 빈 페이지 내용이 받아와지고 여기에 JS 코드도 받아오겠죠. 이 JS 코드도 실행이 되면서 여기에 레이아웃도 바뀌고요. 레이아웃이 바뀌고 이 레이아웃에 들어가는 컨텐츠 내용을 여기서 백엔드한테 야 데이터 좀 내놔봐 한 다음에 데이터 받은 다음에 여기 데이터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서버에 올리게 되면은 프론트엔드 소스 코드가 들어가 있는 서버 한 대하고 백엔드 소스 코드가 있는 서버 한 대 이렇게 두 개가 준비가 돼서 운용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방식하고 동일하게 만들 건데요. 백엔드는 저희 노드.js 사용을 해가지고 아까 봤던 노드 띄어쓰기 앱.js 하면은 이 노드.js 백엔드 서비스가 실행이 되죠. 아까 보니까 포트 번호 3000번 가지고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론트엔드 소스 코드 서버한테 받아올 거 아니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은 이 프론트엔드 서버한테 HTML과 JS를 이미 받아왔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저희 로컬 컴퓨터에다가 그냥 HTML 파일과 JS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내 컴퓨터 안에다가 HTML과 JS를 서버한테 이미 받아왔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내 컴퓨터 VS 코드에서 HTML과 JS 파일을 만들어서 받아온 다음에 실행을 시켰다고 가정을 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좀 해볼 거냐면요. 음, VS 코드를 킨 다음에요. 혹시 그 저번 주 수업을 못 따라했거나 아니면 저번 주에 수업을 빠지셔가지고 이 소스 코드가 없는 분들은 일단 눈 가지고 보면서 어떤 형태 가지고 흐름을 가져가는지 그 느낌을 좀 파악을 해서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사용을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어차피 따라한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건 아니니까요. 따라하는 것보다 떻게 검색을 하고 떻게 접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여기 폴더에다 넣으면은 헷갈리실까봐 여기 폴더에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왔다 갔다 하면은 더 헷갈리실까봐 그냥 여기다가 파일을 만들어서 작업을 할게요. 지금 여기는 원래 Node.js 소스 코드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자, 근데 Node.js 소스 코드가 있는 부분인데, 저는 여기다가 그냥 프론트엔드 소스 코드를 받아온 걸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좀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my앱 폴더에다가 폴더 하나 생성을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하는데 그냥 프론트엔드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론트엔드 소스 코드는 실제 저희한테 없어요. 서버 어딘가에 있을 거고요. 서버한테 우리가 웹브라우저에서 이동을 해서 이 프론트엔드 서버한테 HTML과 JS를 받아왔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론트엔드 소스 코드가 어딘가 서버에 있고 우리는 이걸 크롬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론트엔드 소스 코드 안에다가요, HTML 파일을 받아왔다고 가정을 해서 index.html 파일 하나하고, 그 다음에 index.js 파일을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파일이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HTML5 자동 완성을 시켜준 다음에요, this page is loading 이렇게 써줄게요. 이 페이지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페이지에는 지금 아무 레이아웃도 없고요. 아무것도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한 다음에 이 index.html을 저희가 크롬 브라우저에서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서버한테 프론트엔드 서버한테 요청을 보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프론트엔드 서버한테 야 인덱스 페이지 좀 내놔봐 하면은 index.html 내용을 이렇게 this page is loading이라고 받아온 겁니다. 그렇죠? 이 페이지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 URL 주소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왜냐? 우리는 index.html이라는 파일 하나만 받고 더 이상 받지 않고 이 파일 안에서 모든 내용을 다 바꿔줄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일을 한번 받아온 거고요. 서버로부터. 자, 근데 우리는 서버가 지금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샘플을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index.html 불러서 this page is loading이라고 하는 빈 페이지를 받아왔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페이지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뭐 가지고 컨트롤해요? JS,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컨트롤해야 됩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뭐 API 보내는 거 다 JS 가지고 컨트롤 할 거니까요. 스크립트 파일을 좀 불러올게요. 그래서 스크립트 src는 index.js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맨 밑에다가 스크립트 파일을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파일이 잘 불러와졌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얼라 테스트라고 좀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게 잘 실행이 네, 뒤에 셀프 클로징을 좀 받아줘야겠네요. 이렇게 해야겠네요. 네. 자, 스크립트 태그를 이렇게 열고 닫고, 스크립트 태그는 열고 닫아야 돼가지고 src 명령어 가지고 속성값 가지고 index.js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텍스트하고 뜨는 거 보니까 지금 js 파일이 잘 로딩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index.js에 얼라시 잘 뜨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거 지우고요. 자, 그럼 index.html 빈 페이지 잘 만들었고 index.js에도 뭐 내용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내용을 채워 넣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좀 해볼 거냐면은, 자, 우리가 컨텐츠 내용을 이제 채워 넣어줄 겁니다. 어디에다가 바디 태그 안쪽에다가 내용을 채워 넣어줄 거예요. 자, 우리가 공부했지만 자바스크립트 가지고는 HTML 내용을 조작할 수 있죠. 우리가 이걸 조금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DOM을 조작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DOM이 뭐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이 태그 하나하나에 접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펼쳐놓은 건데 여기에 있는 바디 태그에 저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JS 소스 코드에서 무슨 짓을 할 수 있냐? 바디 태그 안에 있는 내용을 바디 태그 안에다가 내용을 HTML 내용을 이렇게 바꿔줄래? 하고 요청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한번 보내볼게요. 자, 근데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검색을 하면 됩니다. 뭐 하고 싶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HTML 내용 변경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JS에서
HTML 내용 변경하는 방법을 검색하시면은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소스 코드 보면은 이렇게 사용하면 된대요. 그쵸? 자, document.get element by id 한 다음에 inner HTML 변경하고 싶은 내용을 넣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get element by id는 id 기준 가지고 값을 가지고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어차피 body에다가 이렇게 넣는 것보다 여기다가 div id는 앱 해가지고 이렇게 기본 그냥 빈 div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 앱이라고 하는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어떤 레이아웃 내용들 쭉 넣어주겠습니다. 근데 HTML에서 구현을 하는 게 아니고 JS에서 구현을 해볼게요. 엘리먼트 by ID 말고 쿼리 셀렉터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저희가 검색한 블로그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기준 가지고 좀 작업을 해볼게요. 자, 도큐먼트는 이 HTML 문서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큐먼트에서 get element by id라고 하는 메소드 사용을 할게. 자, 메소드가 뭔지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저희 다 배우고 온 내용이라고 믿고. 자, 메소드 get element by id 메소드를 이용할 건데 아까 이름을 앱 가지고 설정을 했죠. 자, 그래서 id가 앱인 거 선택을 했고요. 이 친구 선택을 한 거죠. DOM에서 이 친구 이렇게 제가 지금 드래그한 부분을 잡은 겁니다. 이 부분을 잡아가지고요. 이 부분에 프로퍼티 값이 inner HTML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그래서 inner HTML에다가 저희가 HTML 내용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어떻게 넣어줄 거냐면은 자, 일단은 hello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테스트 가지고 잘 바뀌는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페이지 갔을 때 hello라고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hello가 바뀌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hello 입력 안 했는데 보였죠? 왜? JS 가지고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hello가 찍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다 hello를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고 기본적인 레이아웃 구조를 조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HTML 내용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아까 만들었던 그 멀티페이지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들었던 내용하고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ahref 팩트를 좀 사용을 할게요. 자, ahref는 슬래시 뭐 블라블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페이지 이동을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a 한 다음에 리스트로 이동. 이렇게 하면은 리스트로 이동이라고 하는 내용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 이동을 버튼을 딱 클릭했을 때 여기에 리스트가 나오게끔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A 태그에 있는 href는 페이지를 아예 이동시키는 용도의 속성값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실행을 시키면은 페이지 이동이 되는 거니까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겠죠. 멀티 페이지 같이 동작을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온 클릭 얘가 온 클릭이 됐을 때 show list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정의를 시켜놓고요. 이 show list 함수를 저희가 여기다가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const show list는 arrow 펑션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요. 연락 테스트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리스트로 이동 버튼을 클릭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 show list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 이동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테스트가 뜨는 걸 볼 수 있죠. show list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럼 리스트로 이동을 클릭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inner HTML 내용을 바꿔치기 할 겁니다. 어떻게? 여기다가 여기는 리스트 페이지입니다 하고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럼 리스트로 이동은 없어지고 리스트 페이지입니다가 뿅 하고 나올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르니까 리스트 페이지입니다 하고 바뀌었죠. 뭐예요? URL 주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어때요? 눌렀을 때 페이지 내용이 바뀌고 있죠. 자, 이게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자, 페이지 URL 주소가 원래 일반적으로 변경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리스트하고 바뀌었잖아요. 자, 근데 페이지 URL 주소는 가만히 있어요. HTML 내용은 가만히 있고요. 서버한테 다시 요청 보내지 않았습니다. 볼까요? 네트워크 탭에 가가지고 리스트로 이동했을 때 요청 안 보내죠. 근데 페이지 내용은 바뀌죠. 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걸 컨트롤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떤 페이지 이동하는 걸 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구현하면은 되게 소스 코드가 많이 복잡해지고 보기 싫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구현하게끔 이쁘게 구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레임워크들이 아까 얘기했던
뭐 앵귤러, Vue.js, 리액트 같은 이런 친구들이 대표적인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게끔 제공해주는 친구들이에요. 지금 배우고 계신 분들도 있고 배우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가끔 듣죠. 리액트가 뭔지 막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이런 걸 쉽게 구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레임워크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리스트 페이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바뀌는구나. 자,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넣고 싶은 건 뭐예요? 자, 여기다가 저희 저번에 만든 그 index.ejs의 이 테이블 태그 좀 복사해 올게요. 귀찮으니까 좀 복사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다 가지고 와가지고요. 테이블 태그 가지고 와서 그 필요 없던 부분 이거는 EJS라고 하는 템플릿 문법이니까 잠깐 지우고요. 여기에 그냥 테스트로 1 짱아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 다시 리스트로 이동을 클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페이지가 이동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하지만 페이지는 이동이 되지 않았죠. 뭐가 됐어요? 컨텐츠 내용만 바뀐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1장아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뒤에 막 어떤 내용들이 쭉 있을 텐데 그 내용들이 뭐가 있을지 다 예상을 하고 하나하나 여기다 다 적어줄 수가 없잖아요. 뭐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백엔드 API가 있을 겁니다. 백엔드 서버가 있을 거예요. 백엔드 서버한테 API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야, 그 데이터 내용 좀 보내줘봐 하면 서버가 알겠어. 데이터 이 내용 있어 하고 응답을 줍니다. 저희가 이러한 과정을 API다 부른다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서버가 이 클라이언트, 지금 얘가 클라이언트잖아요. 이 내용들이. 이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줄 때 다양한 형태 가지고 응답을 줍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제이슨이라고 하는 형태예요. 자, 제이슨은 어떻게 생겨먹은 친구냐? 이렇게 중괄호 열어가지고 키값, 밸류 값으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인데 JS에서 배운 오브젝트하고 똑같이 생겨 먹었습니다. 자, 근데 오브젝트하고 제이슨은 똑같은 건 아니에요. 네. 자, 그것까지 지금 설명을 하면은 헷갈려실까봐 설명 안 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제이슨과 오브젝트는 생긴 게 비슷할 뿐 똑같은 친구가 아닌 이유는 단순하게 딱 하나만 예시를 들자면은 오브젝트에 여기에 함수 쓸 수 있죠. 저희 펑션이 저장이 된다. 자, 제이슨은 안 됩니다. 왜냐면 제이슨은 그냥 단순한 자료 형태, 그냥 문자열 그대로 응답이 오는 거지 거기에 함수가 담겨서 오는 건 아니어가지고요. 물론 함수도 변환할 수는 있지만 뭐 이런 얘기는 하면은 더 헷갈려 하실까봐 어쨌든 제이슨이라고 하는 형태도 있고 뭐 XML이라고 하는 형태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API 구현을 할 때 보통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줄 때 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형태 가지고 가장 응답을 많이 줘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제이슨을 이용을 해서 응답을 좀 줘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 저희가 저번 주에 만든 이 app.js에 이렇게 app.get 리스트 한 다음에 저희가 HTML 페이지 리스트라고 하는 list.ejs 파일이 HTML 가지고 변환된다고 했잖아요. list.html 파일이 이제 응답을 해주는 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를 잠깐 복사해 가지고요. 여기다가 API도 만들어 볼게요. 이거 지우기에는 좀 아까우니까요. 자, 이름을 API 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앞에 API가 붙어 있으면 API라고 가정을 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API에 리스트한테 응답을 보내면은 RES에 send가 있었어요. 자, RES.send에다가 우리 results라고 하는 걸 응답을 해줄게 이렇게 구현을 해놓고 다시 한번 좀 실행을 시켜놓고요.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API 리스트한테 요청을 보냈을 때 어떤 게 응답이 오는지 궁금하니까 웹브라우저에 가가지고 한번 API 리스트에 가면은 뭐가 응답이 오는지 좀 볼게요. 로컬호스트 3000번이죠. 로컬호스트 3000번에 API의 리스트에 가면요. 이러한 값이 응답이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웹브라우저에 찍혀 나오니까 이거 HTML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 HTML 아니고요. 네트워크 탭에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이 친구 뭐예요? 리스폰스 응답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HTML 뭐 태그 같은 거 하나도 없죠. 단순한 배열 형태. 지금 제이슨 형태가 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친구 제이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응답이 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웹브라우저에서 요청을 보내는 게 아니고 어디서 요청을 보내야 돼요? 이 페이지는 가만히 있고 자바스크립트 측에서 요청을 보내게
해야지 그게 API의 진정한 사용법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응답이 온다는 거 그냥 웹사이트에 붙여넣기 해가지고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요거 아까 프론트엔드 소스 코드의 index.js에서 한번 요청을 보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inner HTML 넣어주기 전에 API 요청을 여기서 한번 보내볼게요. 자,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JS에서 API 요청 어떻게 보내지? 하고 궁금하시면 어떻게 하면 된다? 검색하면 된다. 뭐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키워드 단위 가지고 검색해야겠죠. 자바스크립트에서 뭐 하고 싶어요? API 요청하고 싶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HTTP 요청을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JS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건요, 패치 함수라고 하는 기본 내장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패치 함수 이용을 해서 API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HTTP 요청을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소스 코드를 보면은 패치 함수 한 다음에 여기다 URL 주소 입력해주면 된대요. 자, 그러면은 .den 해가지고 이렇게 응답이 온다고 합니다. 자, 요 .den 캐치는 프로미스라고 하는 형태인데 프로미스가 뭔지 궁금하신 게 있다고 하면은 그때그때 검색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내가 이 형태는 뭐지? 나 자바스크립트 그냥 대충 훑어보고 와가지고 처음 보는 형태인데 궁금하다. 이 친구 프로미스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미스가 궁금하면 프로미스가 뭔지 검색을 해서 배우시면은 den이 뭐구나. den 하면은 여기에 어떤 응답이 넘어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은 저희가 그런 내용까지 하나하나 배우는 시간은 아니니까 프로미스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좀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패치 함수 이렇게 좀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 하고요. 자, 패치에다가 여기에다가 URL 주소 입력해주면 된대요. URL 주소 뭐예요? 로컬호스트의 API 리스트 여기다 요청을 보내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이 옵션스는 필수값이 아닙니다. 옵션은 필수값이 아니고요. 자, 옵션이 필수값이 아닌 거 어떻게 알았나요? 저는 사용해봤으니까 알고 있는 거고요. 필수값 아닌 거는 공식 문서 가면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스는 뺄게요. 얘는 공식 꼭 있어야 되는 값이 아니에요. 뭐 헤더 값이나 어떤 거 설정할 때 사용하는 친구인데 저희는 없으니까 빼고요. 저는 요 모양 싫은데요. 저희 이렇게 바꿔볼까요? 컨스트 이렇게 써도 똑같죠? URL 한 다음에 일단 URL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도 똑같은 거죠. 변수에 넣으면은 나중에 혹시 이게 토탈 바뀌면은 쉽게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패치 URL 한 다음에 요청을 하고 나서 응답 온 게 여기 리스폰스라고 하는 변수에 넘어옵니다.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에러가 넘어오고요. 정상적으로 요청이 됐으면 리스폰스에 응답이 넘어올 거예요. 그래서 콘솔 로그를 찍고 있는데 얘가 정말로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그래서 이 친구 저희가 이 index.html 페이지에서 리스트로 이동을 빵 클릭을 하는 순간 API 요청이 나갔어야 될 겁니다. 콘솔 창에 failed to 패치라고 뜨네요. 자, 로컬호스트 지금 CORS 이슈가 발생을 했네요. CORS 다들 한 번쯤 경험해봤죠? 네, 보안 이슈 때문에 저희 이 CORS 노드.js에서 좀 설정을 해줘야 되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에러 메시지 뜬 거 쭉 복사해가지고요. 검색하시면은요, 웬만해서 나옵니다. 자, 맨 위에 있는 거 클릭해 볼게요. 자, 얘는 PHP인데 저희가 CORS 이슈가 노드.js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여서 노드.js express CORS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CORS 검색을 한 다음에요. 맨 위에 있는 거 클릭해가지고요. 자, npm 인스톨 이용을 해서 설치하면 된다고 하고요. CORS 모듈을 설치한 다음에 이 친구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좀 해주겠습니다. 저희 로컬호스트 3000번이니까 똑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시킬게요. 그리고 다시 실행시킨 다음에 소스 코드에 가가지고 네트워크 탭에서 콘솔 탭에서 다시 한번 슬로 고침 한 다음에 리스트 리든 클릭을 하면은
유즈. 잠시만요. 다른 문서를 볼게요. 원래 저런 친구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만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어서. 네, 됐네요. 자, CORS 이슈 해결할 때 이렇게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포스트 CORS 한 다음에 CORS 모듈 불러와서 이 익스프레스 앱에서 use CORS 요거 함수 리턴 받는 거 사용할게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진지하게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이러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구나 경험만 가져가시고 추후에 CORS가 뭔지 궁금하시면은 좀 더 깊게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보안 이슈, 뭐 크로스 도메인 이슈인데 그거 설명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API가 정상적으로 이제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로 이동을 클릭을 했을 때 API 요청을 했는데 이제 응답값이 이렇게 넘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스테이터스 200 해가지고 넘어오고 있네요. 스테이터스 200 하면은 성공했다는 의미 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내용들이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친구 지금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쵸? 캐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요청을 보낸 다음에 index.js에서 리스폰스 찍어봤는데 이 리스폰스에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은 안 뜨는 원인을 한번 파악을 좀 해봐야겠네요. 그쵸? 리드에이블 스트림. 자, 우리가 패치 함수 자바스크립트에서 패치 함수 한 다음에 결과값을 보는 거에 대해서 블로그 내용을 좀 더 봐볼게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받은 응답을 자, JSON 형태의 저희가 저기 보시면은 REST API JSON 형태는 데이터 응답할 때 응답 객체에서 JSON 메소드를 제공을 한대요. 그래서 이 JSON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요걸 변환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일단 복사를 좀 해볼게요. 자, 복사를 해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미스가 이해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서요. 자, 콘솔 로그 데이터 이렇게 찍어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리스트로 이동 가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데이터가 콘솔 로그 상에 뜨네요. 이거 클릭을 했을 때 자, 우리가 API 요청을 보냈을 때 단순하게 리스폰스를 찍었을 때는 어떤 응답에 대한 정보만 담겨져 있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그 응답에 있던 정확한 데이터 값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리스폰스 JSON이라고 하는 걸 리턴을 시켜줘서 이렇게 된 가지고 다음 걸로 받은 다음에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방금 전에 이 블로그에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내용이 친절하게 안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건지. 그래서 다른 블로그들 보면서 이게 대체 뭐 하는 친구고 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면은 찾아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나는 이거 찾아보는 거 시간이 아깝다. 요거 사용하실 때 응답만 오고 이렇게 제이슨에다가 하는 메소드 변환을 해줘야지 사용할 수 있구나. 그냥 그것만 파악하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본인이 조금 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깊게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으면 하나하나 검색을 해보면서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나는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지치고 공부하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일단은 기능 구현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기능을 다 구현한 다음에 시간이 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하나씩 검색을 하면서 본인의 경험치 쌓아도 됩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확인해야 돼요. 내가 좀 더 좋은 개발자 되기 위해서는요. 자,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런 형태를 쓰려면 우리가 프로미스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프로미스가 뭔지 모르시면은 이해하기가 힘드셨을 건데 여기서 단순하게 조금 이 프로미스가 뭔지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지나가면요. 우리가 JS가
소스 코드가 동시에 두 개가 진행이 될 수 있어요. 두 개 이상이. 자,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원래 뭐 JS 싱글 모톤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너무 내용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자,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소스 코드는요. 간혹 가다가 두 개 이상의 소스 코드가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패치라고 하는 함수가 진행되는 동시에 이 도큐먼트 get 엘리먼트의 inner HTML 담는 소스 코드가 동시에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API 가지고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내용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내용을 내용을 바꿨는데 나는 아직 내용을 안 받아왔어요. API한테. 그럼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우리가 JS의 순서를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두 개 이상 소스 코드가 동시에 진행이 돼도 괜찮은 경우는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API 요청을 받아서 디테일 내용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을 채워줘야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내용을 받아오기 전에 내용을 바꿔주면은 버그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게 프로미스입니다. 뭐냐? 순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A가 끝나면 B가 실행이 되고 B가 끝나면 C가 실행이 되고 C가 끝나면 D가 실행이 되죠 하고 이 순서를 만든 게 프로미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한 거냐? URL 주소 요청하고 나서 요청 끝나면 .then, 자 영어 가져가면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response JSON이라고 하는 요 친구 실행이 되면 되고 요게 끝난 다음에 then 그 다음에 콘솔 로그 데이터를 찍어주면 돼. 근데 이 과정이 진행되는 와중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에러 메시지가 띄워주면 돼 하고 정의해 놓는 겁니다. 즉 여기다가 지금 A라고 하는 게 실행이 된 다음에 B라고 하는 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쨌든 여기에 데이터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넘어온 것 이제 알고 있고, 자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있는 이 API 보내는 이 소스 코드하고 그 다음에 HTML 내용을 바꿔주는 이 두 번째 내용하고 동시에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돼요? 데이터 받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내용을 바꿔치기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 도큐먼트 요 내용이 여기 바깥에 있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이 친구 어디 있어야 돼요? 이 친구는 여기에 있는 게 맞습니다. 이 then 안에 들어가야겠죠. 내용 받아오고 나서 그 내용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바꿔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이해 가셨죠? A가 끝난 다음에 요청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응답값이 다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바꿔치기 해줄게. 이렇게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로 이동하면은 다 똑같이 바뀌는 건 확인이 되죠. 자, 근데 차이점은 지금 이거 바뀌면서 API 요청을 먼저 보냈을 거예요. 자, 그래서 API 요청을 보내가지고 내용을 받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응답받은 데이터가 이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콘솔 로그를 한번 찍어볼게요. 콘솔 로그 데이터를 찍어보면은 콘솔 창에 이렇게 데이터가 넘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데이터 한번 그럼 우리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HTML 내용에 넣어줘야겠죠. 자, 예를 들면은 여기에 0번째 그다음에 타이틀.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리스트로 이동 캐시했을 때 짱구 안녕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API 통해서 받아온 데이터 내용을 여기 안에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원래는 이 데이터만큼 반복이 돼야겠죠. 원래 여기 안에서 데이터만큼 반복이 된 다음에 여기 안에다 넣어줘야 될 겁니다. 자, 근데 그것까지 하면은 헷갈리실까봐 그렇게까지는 안 할게요. 자, 여기에 tr이라고 하는 태그가 반복이 되면서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를 찍어주는 게 계속 추가가 돼야겠죠. 그러면은 리스트로 이동했을 때 짱아 헬로, 짱구 안녕 이렇게 찍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컬호스트 3000번 들어갔을 때 여기 있는 페이지하고 똑같은 거 지금 만든 거예요. 자, 이 페이지는 보세요. 게시글 리스트 보기 누를 때 이건 멀티페이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URL 주소가 바뀌면서 이렇게 똑같이 찍혀 나오는데 이 친구 뭐예요? 이 친구도 똑같은 index.html인데 얘는 페이지 이거 누른다고 해서 이 URL 주소가 바뀌나요? 바뀌지 않고 내용이 바로 나오죠. 자, 근데 차이점 잘 보세요. 얘는 깜빡합니다. 보이시나요? 뭔가 깜빡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근데 이 친구는 어때요? 깜빡이 안 느껴지죠. 왜냐면 페이지가 바뀌지 않고 안에 있는 내용, 컨텐츠만 바뀐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해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뭐고 멀티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봤습니다. 이해가 조금 가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멀티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가지고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가지고 뭐 가지고 구현할지는 개발자가 선택을 하는 거고 회사가 선택을 하는 건데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하면 어떤 게 장점인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하면요. 자, 멀티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뭐예요? 우리가 서버가 준비된 HTML 내용만 응답을 해주죠. 멀티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은 HTML 내용이 서버가 다 가지고 있고요. 이 HTML 내용을 클라이언트가 즉 웹브라우저가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뭐예요? 서버는 API만 제공을 하고요. API만 제공을 하고 이 서버한테 응답을 보내면은 이 서버는 응답을 HTML이 아닌 보통 JSON 형태 가지고 많이 준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장점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 이 서버에서 API만 구현을 하면요. 여기가 웹브라우저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든 뭐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HTML 내용은 뭐만 볼 수 있어요? 보통 웹브라우저에서만 HTML 내용을 읽어드릴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웹사이트가 아니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어플리케이션은 HTML 가지고 구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도구 안에 있는 데이터, 그 레이아웃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건 HTML이 아닙니다. 자, 근데 안에 있는 데이터는 API 가지고 요청해서 받아올 수 있겠죠. 즉, 어떤 디바이스, 어떤 시스템을 구현을 하든 API 가지고 이 서버가 만들어져 있으면은 웹사이트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윈도우 그냥 파일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일 수도 있고 웹사이트일 수도 있고 다양한 곳에서 이 API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만 되면 HTTP 요청만 보낼 수 있다면요. HTTP 요청은 스마트폰도 보낼 수 있고요. 웹브라우저만 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장점 때문에 API 형태 가지고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게 가장 트렌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론 멀티페이지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요즘에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는 가능하면 비용을 아껴야겠죠. 웹사이트 한번 구현하고 스마트폰도 하나 구현할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 구현할 때는 또 스마트폰에 맞는 백엔드를 또 구현하면은 되게 일을 두 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버도 두 개 필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게시판을 구현하고 싶은데 게시판 구현하는 게 스마트폰도 있고 그다음에 웹브라우저도 있어요. 그러면은 웹에서 수정하는 거 하나, 스마트폰에서 수정하는 거 하나. 근데 뭐 게시글 수정하는 기능이 바뀌었다. 그럼 둘 다 가서 바꿔줘야 됩니다. 일을 두 번 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API 형태 가지고 웹사이트를 구현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현재는. 멀티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그렇다고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멀티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뭐고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뭐고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한번 공부해봤고요. 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JS 코드에서 하나하나 구현을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요. 엄청나게 소스 코드도 지저분해지고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리액트나 뭐 Vue.js 공부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조금 관심이 생긴다 하시면은 한번 리액트 같은 거 공부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해가 잘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고 끝낼게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겠어요? 나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게 있나요?
네, 녹화본 제공됩니다. 어, 다들 잘 이해 가셨나요? 질문이 없으시네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제가 추후에 저희 수업과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고 유튜브나 블로그 통해서 공부하시는 게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을 조금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거 진행한 이유는 저희 멘토링 과정에 멀티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다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가지고 구현을 하고 있죠. 근데 회사에 가시면은 멀티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가지고 구현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해서 강의를 준비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MySQL 연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했고요. 추후에 저희 CI/CD 관련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CI/CD, GitHub 액션과 그 다음에 AWS를 같이 사용을 해서 배포하는 방식,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제가 공지를 했지만 저희가 토큰 이용해서 로그인 구현하는 방식, 저희가 로그인을 구현할 때 크게 세션 방식과 토큰 방식,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한 게 있지만 토큰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토큰 방식을 이용한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게 힘들어 하시는 것도 있어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강의 내용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강의는 아마 빨리 하면 다음 주 월요일이 될 것 같고요. 좀 늦어도 한 달 안에 좀 내용을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가 되면은 다시 한번 슬랙에 공지를 남겨드리고요. 그래서 질문이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슬랙 통해서 알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